그 작년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리고 싶었는데 요런 거 갖다 전화 드린 거 좀 실례겠다라고 해서 못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동서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동서라는 주식은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발굴을 하셨었고 되게 잘 아셨었잖아요. 작년에 뭐 거기에 되게 큰 변화가 뭐가 있었던 건가요? 별로 기사화된 것도 사실 별로 최근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고 있고요. 예. 저희는 딱 그냥 믹스커피의 성장 사이클까지를 그 회사와 함께 딱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믹스커피 자체는 계속 정체 혹은 계속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네. 그 관련된 이슈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아하. 항상 예전부터 동서와 관련해서 소음처럼 달라붙는 네. 재료는 해외 진출입니다. 네, 믹스커피의 뭐 중국 진출 이런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생각만 해도. 아마 그런 것들이었을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에도 항상 네. 이제 급등한다 이러면은 대부분 그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진작했어야 되는데 거긴 그렇죠. 이제 해외에서도 잘 만들어가지고. 근데 뭐 구조적으로 일단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 해외 법이나 5대5 합작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만 하게 되는. 네, 오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합작을 해지를 해버렸잖아요. 프리토레이랑 결별하고. 네. 그래서 왜 도리토스 이런 것도 도도한 나초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바꾼 것도 그게 이제 JV를 깨고 그렇게 이제 갔던 게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네네네. 그 작업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동서 쪽에서는 좀 성사되기는 힘든. 동서가 어디랑 같이 있어요? 네슬레였나? 예, 그러니까 옛날에 크래프트. 크래프트. 예. 지금도 거기는 똑같고. 네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한 예를 잠깐 이야기했던 거고, 요걸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동서라는 주식도 거의 뭐 열 몇 배, 거의 한 20배 가까이도 올랐었다가 또 근래 보면은 근 한 반년 사이에 한 절반 이하? 네. 거의 3분의 1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럴 때 투자자들은 뭘 어떻게 좀 캐치하고 뭘 어떻게 지켜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 회사가 좋은 건 다 알아. 이런 상황에서 뭐 물론 주가에 미치는 영향 요소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이게 동서가 20배 가까이 오르는 거에 그 해석을 굉장히 단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믹스커피가 성장이, 제가 또 그렇게 단순해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것도 있는데 20배까지 올랐던 건 사실 아주 낮은 지점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평가된 구간에서 저평가가 해소가 된 1단계가 있었고요. 해소가 된 이후부터 또 성장성만으로 올라갔던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치 투자를 개인으로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자산을 모으셨던 분들이 이런 케이스의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먹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평가 해소만 먹었다가 아니고 이 전 사이클을 몇 개를 드시면 큰 자산이 되시는 김태석 사장 김태석 사장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 20배까지 갔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 저평가도 아니고 성장도 좀 멈춰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큰 매력이 없다라고 보고 다시 포지션을 잡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과거형이죠. 과거형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유의 종목들을 다시 들어가신다고 하면 뭐 결국에는 남들이 잘 모르는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동서는 딱 배당만 받겠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동서가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금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거나, 기본적인 그 정도의 아이디어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또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많이 이제 그 성장 동력을 확인하는데, 예를 들면 뭐 믹스커피 내에서 혹은 그 밖에서 뭔가 히트 상품 조짐이 날 만한 걸 내가 만들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소비재는 기본적으로 히트 상품이 큰 수익률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실 믹스커피라는, 우리는 그냥 옛날부터 저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때는 히트 상품이었고 그게 성장 아이템이었고 스테디셀러가 되면서 현재의 그 회사들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보셔야 되는데, 나는 커피 믹스 안 먹는데 뭐 동서를 산다, 이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신 말씀이 한 1, 2년 전에 하이트 진로의 스토리랑 비슷하기도 테라 하고.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진로이즈백이나 테라를 보고 그거 둘 다 갖고 있는 하이트 진로를 사셨을 수 있죠. 그게 숫자에 앞서서 사실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또 숫자가 나오면 이미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발굴하고 싶으시면은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과 성장성이 나오는 국면, 네. 그 두 개를 다 먹으면 그게 최고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미련하게 자꾸 예. 싼 종목 하나 네네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싼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더 빠질 여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전마진. 한 번 발동이 걸리면 굉장히 쉽게 일정 레벨까지 그냥 쑥 올라갑니다, 주가가. 그렇죠. 거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까지 발현이 되면은 그게 진짜 10배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출발점이 건데 항상 인기 있는 종목만 따라다니시면은 우회로 마음은 편하실 거예요. 사고 나면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제 늦게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싼 종목의 장점은 수익률도 그만큼 잘 맞으면은 높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지. 뭐 인기 있는 주식을 저희가 몰라서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뭐 싸기만 하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 교집합 선상에 있는 걸 찾으면은 그냥 인생에서 이런 종목 몇 개만 있으면은 수익률을 그렇죠. 올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미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네.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거, 어떤 상품이 히트를 칠까. 제가 생각보다 그 유행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합니다. 유행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트렌드를 좀 이해하려고. 그렇죠. 예. 예. 뭐 마트도 가고 아. 뭐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제 여기 오면서 그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을 들으면서 왔는데 그걸 이제 SM. 예. 예. SM이 과연 제대로 걸그룹을 키웠나 아.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게 일종의 저의 재미이자 투자 아이디어의 공부고. 원천이 아.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 사실 히트 상품 나오기 전에 뭐 PER 한 6배짜리 회사가 PER 한 12배? 한 시장 정도까지만 이제 가치를 받아도 2배가 나는 거고 거기에서 히트 상품이 나와서 제대로 된 평가 받고 하면 사실 음식료주 뭐 내수주도 한 20배 초반까지도 밸류에이션을 주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거만 하더라도 이제 3배 이상이 나는 네. 거고. 옛날에 오리온, 농심 뭐 다 사실 지금 얘기하는 10배짜리 종목들이 네. 다 그런 단계를 과정을 거쳤다라고 거쳤었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요걸 이제 많은 분들이 체득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경제 투자 관련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잖아요. 주식 관련된 것도 기본서부터 이제 뭐 마인드 세팅까지도 그렇고.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읽는 것과 이것을 실전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건 또 굉장히 좀 다른 일이더라고요. 네. 좋은 문구들은 많이 알아. 근데 사실 이거 들고 나서 투자를 할 때는 책은 책이고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좀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가 뭐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텐데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네.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 학생이 네, 네, 있으신 경우에 네. 얘가 이제 공부한다고 주장은 해요. 예, 공부한다고 주장은 하는데 맨날 그 입시 경향 뭐 이런 것만 보고 예, EBS에서 그 과목 가르쳐 주는 거 말고 네. 그 뉴스에서 이번에 입시가 이렇게 바뀐다더라 이런 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네네네. 공부했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계속 지는 주장하겠죠. 예. 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는 국어, 영어, 수학을 책 붙잡고 보고 그 관련된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네. 주식 공부를 대부분은 입시 경향 맞추기처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실 그런 상황들이 네. 시세를 주로 시세를 본다든지 네네네. 뉴스를 본다든지 네. 혹은 시황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진짜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공부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또 회사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아는 거 네네네. 그리고 그거를 주가와 비교해 봐서 싼지 비싼지를 가늠해 보는 거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저는 책의 효용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관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이라는 게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끌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선배 투자자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입증했던 방법은 네. 저도 책에서 찾았고 많은 분들이 책을 통해서 얻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방법론들 네. 그런 것들이
유효한지 안 한지를 실험해 보는 가설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조엘 글린블라트 네. 선생님께서 ROE와 PER 가지고 이렇게 랭킹을 매겨가지고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네. 그것도 책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보고 한번 해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유효하다.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은 그게 하나의 나의 방법론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네.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저희 가설을 주거나 혹은 나의 어떤 관점과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이거는 오로지 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저는 마치 골프 가시기 전에 일단 연습장 가셔서 레슨 받고 자기 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필드에 나가시는 것처럼 일단 처음은 책을 여러 개 보면서 거기서 뭔가 방법을 찾으시면서 그거를 실전에 이제 가서 적용해 보든 그래서 레슨할 때 이렇게 배웠는데 필드 나가서 해보니까 통하더라 이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안 통한다 이러면은 다시 좀 폼을 좀 바꿔보거나 다시 다른 책을 보고 이렇게 계속 시행착오의 피드백을 거쳐가면서 어떤 관이 생기는 거지 뭐 책 한두 권 읽었다고 해서 뭐 관이 잡히고 그러지 않으면 전 여전히 주식책을 보거든요. 오.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많이 봅니다. 야. 25년이 됐는데도 네네네. 여전히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게 내 방법이 맞나? 이게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바꿔가야 되나? 더 좋은 구루는 없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살피는데 뭐 입문하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10년 넘은 베테랑 야구 선수들도 계속 타격 폼 바꾸기도 하고 박용택 이런 사람들 보면 계속 선수들 보면 타격 폼 진짜 대단하죠. 바꾸고 예. 타이거 우즈도 계속 레슨 받고 캐디한테 조언 듣고 어마어마한 거죠. 연습도 하고 또 그 강방천 회장님 인터뷰했는데 지금 편집 빨리 해야 되는데 그 강방천 회장님이 쓰신 책 제목이 관점이에요. 네네. 자기만의 저도 그 단어 관점을 좋아합니다. 예. 나 자신을 또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의심해서 내 관점이 관점을 없으면 만들어라. 소음에 흔들릴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관점을 만드는데 상당한 이제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관점이 생기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내가 어떤 종목을 좋아하고 어떤 종목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모든 운동이나 어떤 직업이나 전문성을 가진 어떤 일들에 비해서 주식 투자는 훈련을 덜 하고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숫자로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내 실제 머니가 아니라 게임 머니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단순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사실 더 편하게 돼 중요한 있죠. 건 그 이면에 있는 예, 건데. 너무 편하게 돼 있죠.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조엘 그린블란트 예. 형님 말씀 나왔고 잠깐 그 ROE 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그 주식 초등학교 시절에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조엘 그린블란트의 이게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조엘 글린블라트입니다. 블라트인가요? 예, 예. 저도 그 촬영하면서 예. NG를 여러 번 예, 냈습니다. 예.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글린블라트. 예, 그린 블라트. 예. 그 형님의 그 ROE 마법 공식이라는 영상도 제가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그 보시면은 그래도 이대호 기자가 껍데기는 아니구나. 뭐는 좀 아는 놈이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그러니까 사실 좋은 주식에 대해서는 많이들 여쭤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그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싫은 주식. 네. 이런 회사 주식은 쳐다보기도 싫다. 네. 이런 거는 뭐 하늘 꼭대기까지 날아가도 저거는 내가 사기는 싫다. 혹시 그런 부류의 혹시 기업이나 주식이 있을까요? 주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대부분의 경우에 주식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간섭하거나 네. 경영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집은 예를 들면 저희가 사면 네. 고칠 수도 있고 저희 입맛에 맞게끔 바꿀 수가 있잖아요.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네. 주식 뭐 그 실체가 되는 기업은 투자자가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로 치면은 차만 사는 게 아니라 운전사도 같이 사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차가 좋아도 운전사가 폭주하고 예, 난폭운전하고 예. 그리고 저희한테 불친절하게 대하면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보람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과락의 기준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희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기업 가치를 파괴하는 경영진이 있는 회사. 대주주와 경영진. 네. 네.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대주주가 경영진이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한 이제 용병 사장이 예. 아마 거기에 해당을 하게 될 텐데 어허. 미국은 그나마 이사회에서 바꿀 수라도 있지만 그렇죠. 저희는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그래서 경영진이 뭔가 불안하다. 네. 기업 가치를 파괴한다. 네.
그리고 주가가 오르거나 배당이 늘었으면 하는 우리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불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소액주주 분들 많으시죠. 또 많으시죠. 뭐 연대를 만들어서 같이 네. 하시는데도 힘들고. 자꾸 그 김태석 대표님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남산주성 형님도 네. 몇 년 고생하셨죠. 예. 결국 소송까지 갔지만 네. 역시나 그 현실의 벽을 많이 이제 네. 느끼시는. 그래서 제가 뭐 한국 그 기업 가버넌스 포럼 같은 경우가 그런 단체에 제가 같이 활동을 하는 네. 이유도 정말 좋죠. 예, 이게 뭐 한두 주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나는 집단적으로 공부도 하고 방향성도 제시하고 영향력도 좀 행사하고 그런 네. 것들이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 그만큼 되게 그 힘든 과제입니다. 바꾸기가. 하지만 맞습니다. 뭐 점차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현장에서 그래도 방향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투자하는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그런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영진은 잘 거르셔야 됩니다. 참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국 가버넌스 포럼 그 좌담회 하실 때도 그때 되게 비가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 혼자 막 카메라 챙겨갖고 가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편집해갖고 또 올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박용옥 대표님도 조만간 또 한번 나와주시고 예. 또 조만간 또 좋은 책이 거두시니까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가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뭔가 경영 시스템도 투명하지는 못하지만 이익은 잘 내네. 그럼 또 주가는 가요. 이런 현상을 또 그럼 시장에서는 그래 돈만 벌면 되지 막 이렇게 가거든요. 요즘은 뭐 ESG 합니다만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단기 투자할 거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탔는데 예. 뭐 담배 냄새도 나고 난폭 운전하시고 욕하시고 핸들에 손 떼고 전화도 하세요. 그런데 100m 갈 거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타시면 돼요. 네. 예. 타시면 되는데 네. 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라고 하면 그 택시는 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관계가 없는 이슈입니다. 명언입니다. 명언. 그죠? 내가 진짜 말 그대로 뭐 한 30분 걸리는 거리 5분 만에 가고 싶으면 총알 택시를 타야죠. 네,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죠. 감내하고 감수하는 거죠. 예. 면허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는 게 그 각자의 어떤 생각과 환경에 따라서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특히 네. 저희는 이제 자금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조 5천억. 한 3조 가까이 됩니다. 벌써요? 그러니까 한번 사면은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예. 쉽게 드나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 투자도 많이 하고 네. 그런 경우에는 따져보지만 금액이 자꾸 언제든지 아니다 싶으면 나오실 수 있고 단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거보다는 오히려 단기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저랑 비슷하시다면 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멋진 표현입니다. 그 기업들 중에 뭐 괜찮아 보이는데 특히 이제 IR 같은 거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대주주가 뭐 증여 상속이 안 끝나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아예 탐방조차도 받지 않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탐방을 잘 안 받는 기업에도 투자하신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건 어떤 기준인가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네. 이제 직접 이제 사람도 뽑으시고 예. 이제 하실 텐데 네. 일단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예. 과거의 이력입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살아왔던 이력.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가 더 저는 그 표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표현까지 잘하면 좋겠지만 깨끗하게 살아왔고 고비고비마다 책임감을 발휘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해왔다면 다소 그 친구가 말수가 적거나 네. 말이 어버버하거나 네. 수줍어서 말을 못하더라도 저는 그런 친구들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네. 갖추면 더 좋겠지만 네. 그런데 살아온 건 개판으로 살았는데 말만 뻔지르르하게 해요. 네. 저는 그건 걸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경영자를 판단할 때 많이들 뭐 우리는 뭐 경영자 만날 수도 없고 인터뷰도 못 해보고 하시지만 네. 저희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 경영자가 걸어왔던 길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력서를 보듯이. 그걸 가지고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뭐 말 몇 마디 듣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IR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IR은 일종의 투자자하고의 소통인데 네. 잘하면 좋겠지만 과장돼 있는 곳은 조심해야 되고요. 적더라도 자기가 판단해서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면은 굳이 저는 큰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도 탐방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상 그런 정보를 공유하더라고요. 과거에도 IR이 좀 뻥이 심했던 회사들, 너무 자신감에 넘치는 CEO, 그다음에 CFO 있는 회사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듣고 내가 이만큼 들었다면 요만큼만 믿어야 된다라는 어떤 학습 효과들도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저희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예. 경험이 좀 부족할 때는. 그래서 제 결론은 살아온 궤적을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분들도 속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자신감과 비전이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희망사항이나 지향점을 얘기하신 건데 네. 그걸 이제 팩트로 받아들인 저희 잘못이었던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투자자의 몫이기도 해요. 예, 소음을 잘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살아온 흔적, 이게 의사결정의 어떤 정확도 그 부분 훨씬 더 많이 챙겨보는 편입니다. 이 역시 신호와 소음일 수도 있고 진짜 소음과 노이즈일 수도 있고 저희는 그래서 Y스트릿도 앞에 그 투자 위험 고지하는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좋아요는 진짜 좋을 때 눌러달라. 구독은 구독할 가치가 있을 때 구독해달라고 네. 아예 저는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알고리즘에 잘 안 걸리실 텐데. 유튜브야 사랑한다. 그래서 진짜 투자를 같이 투자하듯이 구독도 같이 구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구독자가 안 늘고 있습니다. 찐팬을 원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의미 없는 불특정 다수보다는 그래도 정말 의미 있는 함께 가고자 하는 공부하고자 하는 소수가 전 낫다고 봐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진심이 통해야 되는데 예. 구독자가 안 늘어가지고